11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습니다. 풍수는 둘 나눠서 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요. 아빠한테 연락합니다. 도망가요. 왜 저한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연락해요. 저번에 연락했어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엄마 말을 나중에 누구한테 보내? 누구한테 보내? 오빠한테 보내? 차라리 오빠한테 보내 그럼. 대신 네가 와서 해라. 그럴까? 네 동생이 안 오니까 너라도 와서 해라. 자, 4차함수 fx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잡히는 게 분모형 분자 0에서 f0은 0이 잡히고 그 다음에 우변에 2라는 값이 그럼 미분계수가 돼서 f'0이 2라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고 나시면 이 4차함수를 갖다가 최고차가 1이니까 x의 4제곱, ax 3제곱, bx 제곱, cxd 해서 미분한 다음에 확인해 보셔도 되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바로 y절편 f0은 0이고 얘는 결국에 미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c거든요.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c 값이 2가. 그래서 fx가 미정계수가 a, b 두 개까지 남습니다. fx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밑에 보니까 g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전 구간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 경계가 지금 fx가 는 0이 되는 데가 포인트인데 지금 fx는 식을 다시 써보시면 x의 4제곱, ax의 제곱, bx 제곱, ax의 3제곱, bx 제곱 더하기 2x까지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fx가 는 0이 되는데 우선은 얘는 x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로 묶어주면 x의 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2까지 가니까 적어도 fx 는 0에서 여기 x에 0이 있어요. 그럼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0에서 연속이다 하시면은 k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이거 쓰죠 뭐. 갖다 쓰고 그리고 위에 x에 x 플러스 1을 써요. 그럼 x는 약분이 되고요. 남은 것만 좀 빨리 쓰시면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2가 되고 위에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0으로 극한 처리하시면 이제 값으로 나와서 k의 값은 2분의 1이 얻어지고요. 2분의 1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 게 실수 전범위니까 fx가 는 0이 되는 데가 0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0은 하나가 잡혔고 얘가 3차니까 어쨌든 3차는 어찌 저찌 됐든 간에 실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실근이 뭐 알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다시 극한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k는 2분의 1인 거 찾았고 연속성에서 함수값 극한값 해보시면은 2분의 1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쟤인데 역시나 x는 약분하고 남은 거를 써주면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2 하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은 0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의 근이 지금 알파라고 했으니까 실근이. 그럼 얘가 0으로 가는데 2분의 1로 수렴했다는 거는 얘도 0으로 가야지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0이 아닌 값이면 발산하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까지 또 잡힙니다.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는 데까지 잡고 다시 1로 와서 얘를 갖다가 극한식을 세워보면은 x가 알파라는 걸로 갈 때 지금 x 플러스 1까지 약분하고 남으면은 분자에는 1 남고 분모에는 요 파란색인데 요 파란색 부분은 이거 뭐 조립제법 하셔도 나올 거고 뭐 조립제법 아니어도 어쨌든 2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상수항이 지금 2인 것까지 아니까 그냥 잠깐 새로운 문자로 뭐 cx 더하기 2 정도 잡아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2라고 약분할 거 다 약분하고 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얘가 2분의 1로 극한값이 나온다고 했고 알파는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가 극한 처리해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2 돼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c 플러스 2는 2 돼야 되니까 여기서 c 값이 1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어쨌든 fx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식을 다 완성을 했으니까 1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은 문제예요. 이 정도는 공부하다 생각하시고 풀어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거 해 말어 이거. 아니, 안 보내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 넘어가? 오 12번? 오씨 이럴 리 없는데 제대로 푼 거 맞아? 이거는 모든 AL 값의 합인데 설마 틀릴까? 자, 응?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이 조금 이제 여기 객관식, 주간 객관식 있는 이제 공통번호 때 중에 13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아마 맞힌 사람이 있는데 이거 대충 찍었을 거야 아마. 100% 그래 100% 아마. 다 나눴어 이거? 찍었지? 안 찍었어요. 기다려봐요. 싫은데? 자, 우선은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합 둘을 비교해서 빼래요. 그거 중에 최대값 찾으려는 건데 우선은 주기가 2거든요. 주기가 2. 그럼 주기가 2인데 지금 x가 3까지니까 한 주기 그리고 절반 주기 더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기 그리고 절반 주기 더 간 만큼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절반 주기 이 정도가 되겠고, 가운데 중심선이 지금 2예요. 가운데가 2. 그리고 위로 3만큼 올라가니까 5고 3만큼 내려오니까 마일이고, 여기가 이제 절반 주기니까 1, 2, 3 이렇게 그려지고, 사인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제한된 범위에 지금 이 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서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줄에 있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fx는 t 또는 마이너스 2분의 t랑의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t가 양수라고 줬거든요. t가 양수. 그래서 t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t가 어느 범위에 있냐, 지금 x축 양수의 기준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2니까 이 정도가 x축일 텐데, t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t는 요거의 절반의 부호 반대니까 밑에 그려질 텐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t니까 요 정도 되겠거든요. 요 정도.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우선은 그때의 실근의 개수 뭐 쭉 그시면 개수 2개, 그리고 아니 2개 아니죠. 여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으니까 교점 4개, 그리고 그때의 합은 대칭성으로 얘랑 얘 더하면은 3, 얘랑 얘 더해도 3, 이런 식으로 t 값을 이렇게 쫙 변화시키시면서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t 값의 변화는 결국에는 밑에 마이너스 2분의 t의 변화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얘가 지금 0이고요 이 정도가 이제 1이에요. 그래서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t라는 게 여기에서 교점이 잡히냐 안 잡히냐니까, 우선 마이너스 2분의 t의 범위가 잡히냐 안 잡히냐는 거는 t가 지금 0에서 2 요 사이냐 아니냐 요거부터 좀 분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t 값이 양수라고는 했는데 2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0하고 2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때 참고로 마이너스 2분의 t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니까 요런 데가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요 범위에서 GT, HT를 갖다가 다 그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GT는 교점의 개수니까 4개고 HT는 교점의 합이니까 여기 더하면 대칭성으로 3, 아까 3 그래서 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윤종이만 하는 건가? 민준이가 맞았나? 이렇게 풀었어요? 아니 이 진짜 도대체 어떻게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었다고? 개뻥치지 마.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눠야 돼?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나눠야 돼? T는 5일 때랑 T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 갑자기 T가 5가 왜 나와 이씨. 개도 뭐 잡아야지 아니 목살 잡힌 소리 하고 있네. T는 2일 때 그다음 T는 2일 때 그럼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요. 좀 더 올라가서 교점이 바뀌는 포인트 이제 T가 2일 때를 잡으셔야 돼요. T가 2가 되면 T가 여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는 여기가 되고요. 그럼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그때 실근의 합은 찬찬히 구하시면 얘는 0, 1, 2, 3이니까 6이고 여기는 가운데 하나가 또 있었으니까 2분의 3, 6 더하기 2분의 3, 2분의 6이 12,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가 2일 때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T는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기 때문에 교점이 안 잡혀요 어차피. 그래서 그 다음 범위로 T가 이제 2보다 우선 클 때를 고려를 하시는데 어디까지? 우선은 5보다 작을 때까지 나누시고 마지막에 이제 5일 때까지. 근데 2하고 5 사이에는 여기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4개고 합은 얘랑 얘랑 더하면 대칭으로 1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대칭으로 5니까 6 나오고요. 마지막에 T가 5일 때에는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그때는 개수는 하나, 둘이고 합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이것도 대칭으로 하시면 되죠. 둘이 더하면 그냥 3이겠죠.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 푸셔야 됩니다. 아니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민준이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답이 나왔지? 저는 옆에다가 개수 쓰고 아니 아무튼 다 조사했네 이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었어요.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 답이 정답이 있길래 아니 이게 무슨 신내림이야. 자 다시 하세요 민주야. 자 그 다음에 14번 해봐라요. 붙였어요. 그래요? 15번 14번 해요 말아요.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는데 지금 두 사람께 이제 각자 개인 카톡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내가 봐서 해야 되네? 근데 왜 해달라고 하네? 자 아니야 보냈으니까 알았어.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이제 그래프 개형만 따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맞춘 사람은 맞췄는지 제대로 풀었는지 봐야 돼요. 아무튼 아 와서 보라고요. 뭘 잡고 와서 봐. 싫다고. 아니 우리 쌤이랑 거의 다 똑같다니까요. 자 fx가 최고차의 해수가 1인데 절대값 처리한 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요. 그럼 우선은 fx가 이렇게 있을 때 꺾어 올린 애가 마일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되게 다양하기는 해. 근데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도 바로 이런 데다가 x축 잡기도 해요. 왜냐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근데 나 조건을 보시면은 절대값 fx랑 f-1이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거든요. x축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f-1이라는 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x축이 어딘가 있는데 그때 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 가로선을 그렸는데 그 위아래 대칭인 데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근데 그 두 실근을 갖는데 합이 1보다 크다. 그리고 다조건에서는 그 절대값 fx가 f2라는 애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x축의 위치를 좀 가늠을 해보면 만약에 x축이 극소에 접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다 절대값 fx 얘기니까 미리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 가부터 보시면은 미분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만 여기네요. 마일.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시면은 얘랑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 그리고 그 합이 1보다 크다.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더하면 1보다 우선 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 조건에서 요 파란색이랑 F2선이 실근이 3개인데 3개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요. 그럼 요게 F2라는 거고 2는 여기가 마일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가 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거나. 우선 요 그림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히는데 만약에 다른 상황은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 해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가만 놓고 봤을 때 x축이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꺾어 올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근데 나에서 그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두 점 만난다는 건데 이미 가에서 그림 통해서든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절대값 fx는 x축에 접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점 만나는 데는 불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x축이 밑에 있어야 되냐? 재수좋게 여기서 맞아 떨어졌는데 혹시나 이제 위에 그리시게 되면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다 보니까 꺾어 올린 절대값 그래프에서 나 조건에서 두 점까지는 맞는데 얘랑 더한 합이 1보다 커야 된댔는데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모순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맞고 제가 맞다는 상황에서 2의 위치는 여기냐 그거를 또 고려하시면 애들은 우선 대충 이런 데를 2라고 잡아요.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2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칸 그럼 여기까지가 4칸이거든요. 칸수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4칸이니까 한 칸이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3이 돼요. 3칸이 뭐래? 여기가 3이니까 4칸, 한 칸이 4분의 3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몇 칸, 여기까지는 3칸 아닙니까? 3칸. 그럼 요게 3칸이 되니까 그럼 맞네? 잠깐만 뭐지? 여기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4칸이고 4분의 3이고 3칸이고 원래 두 개 다 가능한 상황이었나? 따져주시면은 만약에 여기가 2가 되면은 한 칸이 4분의 3이고 여기서까지 3칸이니까 그때 알파의 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에다가 4분의 9 더하시니까 4분의 4, 4분의 5 나와요. 4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아 이거? 원래 두 개 나오는 게 맞아?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3칸, 4칸 3 4로 나누면 4분의 3 4분의 9 둘이 더하면은 실근의 합이 1보다 크다 4분의 9 더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안 되네요 얘기를 좀 해주지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돼야 돼요. 여기가 2가 결론적으로 돼야 되고 여기가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니까 여기는 2칸 더 가면 되는데 한 칸에 간 적이 3이거든요. 6 더 가면 되니까 이게 8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박스까지의 조건에서 fx가 최고차계수 1이라고 줬으니까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x 빼기 8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까지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새로운 문제 시작인데 gx가 fx를 2보다 큰 데는 그냥 그리고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2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8이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그냥 그리래요. 요렇게 그리고
2보다 작은 데는 얘를 갖다가 0은 아닌 걸로 평행이동 시킨 애를 그리는 건데 전구간 미분간에 원래 뭐 수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갖다가 원래는 이 검은색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붙일 건데 왼쪽에 범위에다가 그랬는데 얘가 전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되는 애는 미분계수가 0인 애가 와야 되는데 0인 애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려면 평행이동 안 한 거니까 그건 0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안 되고 뭐 여기가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검은색 아까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 요로 오게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쓱쓱싹싹 움직이니까 그래프 배형이 요게 요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지금 왼쪽으로 미른 게 이만큼인데 얼만큼 미른 거냐? 6만큼 밀었어요. 6만큼.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fx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왼쪽으로 6만큼 민 거니까 m은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나오겠고 y축으로 올린 거는 얘를 갖다가 위로 밀고 위로 올린 게 결국에는 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폭만큼 올린 겁니다. 근데 요건 어차피 여기 차이 구하셔가지고 요 놈이 그래서 n이 되겠죠. 요 놈의 값이 n만큼 올린 게. 그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었죠? 붙였죠? 왜 틀렸어요 그럼? 이 GX를 절대값 FX를 그랬다고요? 절대값이 없는데. 근데 잘못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해요 말아요? 해주세요. 아니, 안 보고 있어서 내가 자꾸 다시 얘기지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15번. 맞았다고? 자, fx가 로그 함수고, gx가 지수 함수인데, 가조건에 fx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게 hx예요. 그럼 hx라는 거는 대칭 이동한 거니까 역함수.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 주시면은 y는 로그 2에 이건 번호는 15번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풀만한 사람들은 푸시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하시면은 x 더하기 a는 2의 y제곱이고 x는 2의 y제곱 마이너스 a 최종적으로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a 요게 hx예요. 무난하게 구하시면 되고 얘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얘랑 gx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 4의 x제곱 플러스 8분의 b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 수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시고 방정식을 세우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8분의 b는 0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얘가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그냥 돌리시면 안 되고 t가 0보다 큰 데만이니까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편하게 붙이고 저기 아까 얘기했던 거 지난번 강의 반복 쓰는 거. 그래서 이거 이항해가지고 쓰시면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8분의 b가 되니까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는 아볼에서 0하고 1이 절편으로 잡히고 내가 가진 범위가 0보다 큰 거니까 이 부분밖에 없고 얘랑 요 선을 그렸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분의 b의 범위가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는 최소값이니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저기는 0 나오고 그래서 요 우선은 가에서 요 부등식이 요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왔다고? 저는 밑에 아유, 나에서 됐어. A 먼저 구하고서는 위에 그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나에서. 그래 나 A 구하고 나서 어쨌든 부등식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 판별식 그치 봤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판별식 하면 쫄딱 망한다 그랬죠? 안 되겠지만 쫄딱 망했죠. 판별식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판별식을 하면 마이너스 31.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값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판별식을 하면 범위가 더 잡히기 때문에 이쪽이
판별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 범위 자체가 이쪽에 0에서 제한이 안 돼요. 이쪽에서 0에서 제한이 애초에 안 되면은 이쪽이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쟤는 아마 지금 최소값 구한 거예요, 최소값.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 걸린다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했잖아요. 되게 개코하네요. 인간. 내가 이제 가르치면 알잖아. 이 친구의 능력을 알잖아. 대부분 가르쳐보면 아, 애들 능력이 보이잖아. 아, 이 문제를 맞출 만한가, 못 맞출 만한가. 근데 예상을 했어. 맞췄다길래 아이, 대충 100% 패면 저렇겠다. 이거 여기까지 했어, 민주? 그러니까 이게 봐. 이게 대부분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한 명은 판별식에 틀렸어. 근데 얘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fx의 그래프랑 x축, y축 둘러싸인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점의 개수가 8개다 이겁니다. 점 개수 문제는 그림 그려야 되고 요게 좀 어렵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다들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단독으로 3점짜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수방정식 문제가. 그러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정수점 개수 세는 거는 fx가 로그 함수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점근선을 잡아주시면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인데 a가 1보다 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y축은 어쨌든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y축이 필요하죠. x축, y축 둘러싸인 거니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제 x축을 알아야 돼요. x축. x축에서 지금 x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지금 y축 기준으로 우선 0일 때를 따져 보시게 되면은 y에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a가 지금 2 이상이니까 y절편이 지금 참고로 f0가 로그 2의 a거든. 그럼 a가 이거니까 얘는 1 이상 잡혀요. 다시 말하면 y축에서는 무조건 위에 잡힌다.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그럼 x축 이런 데 있을 때 여기에서 정수점의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야 되니까 좀 그림을 좀 더 세기 수월하게 이 영역이 좀 길게 잡히게끔 8개나 그려야 되니까 y축을 조금 더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거니까 보시고 여기다 해놓고 점근선이 이쪽에서 x는 마이너스 a가 잡히고 근데 y축이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하고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정도에 이제 x축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수점의 개수인데 대신 영역이 내부의 영역하고 경계도 포함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예전에 배울 때 정수점 어떻게 세라고 배웠어요? 민주? 얘 이제 로그 함수인데 이 로그 함수의 정수점 개수 세셔야 되는데 참고로 로그 함수의 정수점 개수 뭐 정말 옛날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수능에도 나올까 싶긴 하지만 어떻게 세는 게 좋다 그랬어요? y값 기준으로 세는 게 좋습니다. y값. 로그 함수의 정수점은 왜냐면은 y값이 정수면 무조건 x값도 정수로 나오니까. 근데 반면에 x값이 정수라 그래서 무조건 y값이 정수는 아니다 보니까 로그 함수는 y값 기준으로. 그래서 y값 기준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가 뭐지 1 이런 식으로 셀 건데 우선은 영역을 보시게 되면은 정수의 개수 지금 여기가 뭐 1인데 이 정도 잡습니다. 2인데 3인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8개가 점이 있어야 돼요. 8개가. 자 지금 여기 절편이 뭐냐 여기 절편 x절편 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역은 요 안쪽에 경계선 포함한 영역이니까 개수를 갖다가 우선은 y가 0인데부터 잡아주시게 되면 y가 0인 선 x축이죠. 이 선부터 잡아주시게 되면은 y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니까 x의 값이 뭐 나와요? 이게 0 되려면 진수가 1 나와야 되고 진수가 1 나오려면은 1-a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요 점의 x좌표가 1-a 이렇게 잡히죠? 정수점 하나 잡았어요. 하나 여기 얘는 무조건 정수죠. 하나 잡았고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정수점 8개를 채우는 이제 세는 요령이 어떻게 세는 게 좋으냐?
이제 y값 기준으로 센다고는 했는데 8개만 잡혀야 되니까 옆으로 쭉 다 세가지고 하시면 좀 어렵겠고, 세로 격자가 있으니까 y가 1일 때 여기를 x값을 찾아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y가 1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 2-a가 돼요. 2-a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찾아주시면 여기가 2-a. 그러면은 y가 1일 때는 정수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잡혀요. 밑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제 y가 2일 때 잡아주시게 되면은 요때 요 x좌표는 뭐가 되느냐 하시면은 2는 4-a가 돼요. 4-a. 그러면 얘는 정수점이 여기가 4-a, 여기가 4-a. 그럼 정수점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세 개인데,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1-a니까 요거 오른쪽에는 여기서 1 더 커진 2-a가 있을 거고, 옆에는 또 3-a가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2-a라는 데에서 정수점이 여기 하나, 여기 위에도 하나 있겠죠? 다시 여기 정수가 또 3-a라는 데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정수점이 이제 4-a라는 데가 됐을 때, 그때 여기가 다시 4-a가 되면 정수가 이렇게 또 추가되는 거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x값의 정수, 여기 지금 둘러싸인 영역 및 경계선 포함해가지고 정수인 점의 개수가. 그래서 개수가 근데 8개만 돼야 된다. 이렇게 8개만. 지금 내가 y축의 위치를 넉넉하게 이 정도 잡은 건데, y축이 어디로 가면은 8개의 정수점이 잡히느냐.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무조건 하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야 이거? 어디 가면요? 자, 1. 여기가 똑바로 안 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 씨. 되게 불편하게 쓰시네요. 뭘 불편하게 써? 셋, 여기 1인데 2를 복잡하다. 복잡하다고요? 또 대상하게 풀었구나. 여기가 지금 여기가 2-a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3-a 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갈 텐데, 여기까지가 8개네. 여기까지가 8개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여기가 y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가 y축. 그래야지 요 영역에 8개가 잡히죠. 다시 말하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 4다. 잡으시면 되고, 이걸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은 -4분의 1, -4, -8분의 b, 0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b 범위를 찾으면 b가 어차피 첫째 줄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판별식 돌리는 애는 야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판별식을 자기가 잘못해서 돌렸다고 쳐. 그럼 여기에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럼 뭔가 내가 잘못했나? 생각을 해가지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밀어붙이고서는 또 마지막으로 또 몰아치고서 막 좋아하고 막, 왜 선생님 저 하나밖에 안 돼? 왜요? 이게 왜냐 이게 지금 잘못된 걸. 붙일게요. 어떻게 20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21번은 유정이도 21번 맞았어요 혹시? 뺀 거예요? 21번이 내가 볼 때는 공통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1번이. 22번은 공통 중에 어려웠다기보단 22번은 솔직히 이런 거는 맞았어요? 자꾸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이럴 거면 카톡 왜 보내라 그랬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말이지. 22번이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22번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계산이 많아서 그래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 애들이 계산 못하는 일이에요.
계산. 여기는 그래서 21번도 완전히 뭐 버릴 만큼 그렇지는 않아요. 21번은 해요? 네. 맞았다고요? 내 100% 내 미리 아, 얘기할게. 네. 미리. 아니 근데 미리 까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분류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안 했어요. A7이 양수냐 음수냐 맞죠? 응? A7이 양수냐 음수냐. 그 이전에 공차가 양수냐 함수냐부터. 아 그것도 했죠. 그것도 했죠. 맞아요. A7이 양수냐 함수냐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A7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로 분류하셔야 되고요. 예. 그걸로. 그렇죠. 자 우선 가족권의 모든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온 거 보니까 A 이게 뭔자야? 내 기억이 6이었던 것 같은데 왜 5로 보이냐? 6자죠 이게 6. A6, A8 있어요. 여기다가 n에다가 지금 6을 넣어보시면 A6, A7 되고요. n에다가 지금 n에다가 7을 넣어보시면 8이 있으니까 정보가 A6, A8에서 A7, A8 이렇게 돼요. 뭐 이제 필요한 애들만 좀 써보면 우선은 위에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우선은 A6이 6항, 7항, 8항에 대한 정보를 볼 건데 우선 A6은 0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양이면 얘가 양이니까 지워져서 부등호가 그대로 되니까 얘가 더 커요. 만약에 음이면 그럼 반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위의 상황은 양에서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공차가 0보다 작다는 거고 밑에 상황은 공차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입한 요식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A8은 0은 아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A8 가지고 분류를 해보시면 얘가 만약에 양이라고 쳐요. 그럼 그대로 나눠도 되니까 7이 더 커야 되거든. 얘가 양이면은 7이 더 커야 돼. 6항보다 7항이 더 커야 돼. 모순이에요. 부등식이. 그래서 A8은 음이어야 됩니다. A8이 음이 되면은 나눠주면서 A6이 더 커지죠. 그래서 얘가 음이 돼야지 여기는 맞겠고 반대로 밑에 상황에서는 A8이 양이 돼야지 이 상황이 맞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 우선 확인해 놓고 어차피 나 조건에 보시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거야 뭐 빨리 하시면 A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시그마 1에서 10까지 EAK가 시그마 1에서 10까지라구나. A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 일반항의 요 자리가 EAK가 될 거고 AK가 0보다 작으면 빵 될 거니까 얘는 더할 거라 관심이 없어요. 얘만 필요하거든. 어쨌든 부호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놓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6항, 7항, 8항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얘는 양이라고 했고 얘는 음이라고 했고 모르는 게 7항이죠. 그래서 7항을 갖다가 분류를 다시 하셔가지고 A7이 0보다 크거나 같냐 7항이 0보다 작냐로 나눠서 A7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까지가 양수항으로 잡혀서 저 시그마 처리하면은 2배의 A1부터 A7까지의 합이 남을 거고 요게 30 그럼 나눠주면 얘가 15 그럼 얘 등차 수열의 합공식 하시면 2분의 항의 개수 7개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랑 1개 15 근데 좌변 이거 넘어가도 어차피 30인데 좌변이 7의 배수인데 우변이 30이에요. 모순입니다. 그죠?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얘 첫째 줄에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탈락. 여기 이제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럼 얘가 음수니까 6항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A1에서 6까지 하셔야 되고 요게 30 그럼 나누면은 얘가 15 그래가지고 처리하시게 되면은 나눌 것도 없겠구나. 어차피 그냥 2배 어쨌든 하시게 되면은 A1 더하기 A6 요거 한 개 얼마 나와요? 45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냐? 아이 2분의 그냥 다 쓰자 2분의
항의 개수가 6개고 초항에다가 마랑을 더한 게 15니까 넘어가서 3 해서 5네요. 45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게 5네요. A1 더하기 A6이 5입니다. 맞아? 5는 맞아? 맞네, 다행히. 자, 그럼 여기 맞다는 거 했으니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A1항하고 A6항 더한 게 5다. 그게 현재 이 조건이 만족이 되냐?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초항 공차로 나타내시면 초항 2개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게 5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조건이 A7이 음수고 A6은 양수, 7에서 음수로 바뀌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면 A7은 양수니까 A6이 양수니까 A 더하기 5D는 양수고 A 더하기 6D는 음수거든요. 여기서 나오네 가지고 부등식 푸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그냥 여기서 부정방정식 풀어가지고 어차피 얘가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공차도 정수가 돼야 되니까 공차도 정수.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번의 가정은 공차가 지금 음수일 때거든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초항이 얼마냐? 5 나오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10 나오고 이렇게 돼요. 땡땡땡 있는데 이 중에 대입해서 확인해 보니까 만족하는 게 없어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정도 다 날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6, 7, 8항에 대해서 두 번째 공차가 양수일 때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일 때 얘가 모르거든. 다시 A7항이 0보다 크거나 같냐 A7항이 0보다 작냐 이렇게 또 분류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뭘 봐. 자, 4개 다 분류했다고? 그럴 리가 없지. 네가 네가 4개를 다 이제까지 하는 거 보니까 분류 다 했어. 분류 다 했는데 처음 저 과정이 좀 사고가 좀 논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놀리고 있네 진짜. 내거 아무튼 넘어가세요. 자, 22번은 상수함수가 아닌 이제 저게 있는데 다항함수 FG입니다. G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G라고 줬어요. 그럼 라지 G 프라임 X가 GX다. 이런 거 뭐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쓰라고 했고요. 그때 FG 라지 G가 다음을 전족한다. 그랬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건데 저기 개수가 되게 더러워. 근데 저 더러운 개수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더러운 게 아니고 그냥 더러워. 자,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를 얘네가 이제 뭐 왜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EBS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도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문점이 들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냥 별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름 이제 거기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포장을 좀 했더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도 공부해 두자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글쎄 굳이 이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거보다는 그냥 계산을 산수를 시킬 필요가 있냐 이건데 직접 다 고백인분 하셔야 되고 확정식 하셔야 되고 자 뭐냐면은 F랑 G의 문제풀이의 시작은 다항함수인데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조건은 고배미분한 거를 갖다가 저렇게 줬어요. 뭐 어쩌라고 근데 나 조건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거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면은 X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F1은 다 날라가고 6이다. 요거 하나 잡히고 양변 미분해가지고 F'X는 GX에다가 더하기 18이다. 요 정도까지 잡혀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에는 이제 딴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FG를 F만 결정하시면 돼요. G도 필요하구나. 어차피.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차수 결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G를 N차라고 하시면은 F'이 N차니까 F는 몇 차가 돼요? N 더하기 1차가 되죠. 얘는 N차가 되고 둘이 곱했으니까 쟤는 2n 더하기 1차가 될 거고 좌변이 2n 플러스 1차인데 라지 G는
G의 부정적분이니까 n 플러스 1차가 될 거고 요 F 프라임은 n차가 될 거고 근데 좌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좌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좌변의 최고차는 얘고 뭐야 이상한데 잠깐만 맞냐? 미분해야 되죠? 여기 지금 요 2n 더하기 1차가 요 중괄호 안에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하셔야 되니까 미분하시면은 2n차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변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변의 최고차는 얘. 그래서 n은 얼마다? 얘는 1이다. 요거 찾아서 gx를 갖다가 아는 게 없어. 여기 하나 있구나. 1이 0보다 작다. 그냥 우선 이건 나중에 뭐 조건이고 ax 더하기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F'은 뭐가 되냐? F'은 AX 플러스 B 플러스 18이 돼요. 지금 필요한 게 라지 G 필요하니까 얘 적분해야 돼요. 라지 GX는 2분의 A의 X의 제곱 BX 더하기 C인데 여기 그래도 그나마 이거 하나 줬네요. 여기 1.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해야 돼요. 스몰 F는 2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8의 X 더하기 상수항인데 얘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우선 쓰고 여기 F1이 6인 값이 있으니까 C는 내가 도입한 거니까 C를 바꿔주는데 이 C가 더러워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지워져야 되는 게 C다 보니까 그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8 이게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얘 좌변이 고배미분하시면 F'에다가 GX고 FX에다가 G'이고 우변은 그대로 분배하시면 18에다가 라지 G 그냥 한번 쓰자. 더하기 2 곱하기 36에다가 F'X 18은 미리 18 곱하기 22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것이 F' 쓰고 G 쓰고 F 쓰고 G' 없네? 안 해도 되죠? A 쓰고 개수 비교하셔야 돼요. 개수 비교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A랑 B 두 개를 먼저 구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1 때 항등식 처리할 때도 개수 비교를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개수 비교하는 애들도 있는데 개수 비교는 말 그대로 개수 비교답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개수 비교는 개수 비교답게 말 그대로 우선은 뭐 식은 한번 쓰려면 쓰시고 여기 AX에다가 더하기 B 더하기 18 G는 AX 플러스 B F는 2분의 AX의 제곱 B 더하기 18X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8 에다가 G' 스몰 a 요게 이제 우변. 그래서 이거를 다 전개하고 개수 비교하려면 머리 터지고 그냥 말 그대로 개수 비교스럽게 좌변의 최고차 2차 1차 상수 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항 비교하시게 되면 얘는 a제곱 여기서는 2분의 a제곱 우변에서는 라지 G도 여기다 뭐 넣어야죠. F' 넣고 어차피 차수가 달라서 근데 우변은 심플해요. 넣으시면은 18 들어가서 9A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A값 나와요. 땡큐.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결론적으로 1차는 당근 나오고요. 상수항에서 답이 나와요. 상수항 써보시면은 상수항이 좌변에 B 플러스 18에다가 B고 더하기 얘 상수항이 요거에다가 A 곱한 건데 그나마 A는 위에서 답은 나왔어. 미리 대입을 안 할 뿐이지. 요렇게 나왔고 우변의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인데 이놈의 상수항은 18 이놈의 상수항은 18 곱하기 36 뒤의 상수항은 18 곱하기 2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값이 뭐가 나오더라? 6 나와요. 6. A 값이 6. 여기다 6 넣고 6 넣고 여기 지금 우변에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원래 하나도 없었나? 맞나? 맞나 보지 뭐. 아무튼 18 약분하고 약분할 수 있나? 18이 지금 B. 저기서 약분 안 되네 어차피. 약분이 됐던 것 같은데. 18이 약분이 안 됐구나. 안 된 게 맞네요. 18로 나왔네. 18로. 여기가 왜 더럽지? 우변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상수항 처리해가지고 여기에서 B 값까지 나와요. 그 B 값 나오시면 B 값이 뭐 나오냐 확인만 해보시면은 안 나오면 틀린 거죠. 마이너스 24하고 48. 짧게도 안 나옵니다. 2차 방정식 쪼개야 되는데 작은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냐? 그때 필요한 게 요거. G1이 0보다 작다.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만족하는 게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내려가서 푸시는 거는 어제 했던 것처럼 주기함수 확인해가지고 계단형 문제 푸시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쉬운 게 G4랑 G6을 구하시면은 제가 0하고 12 나옵니다. 어제 거보다 10 되는 게 얘가 2칸씩 반복 위로 6칸인데 딱 주기씩 끝나요. 그래서 찌 그려주시면은 직각삼각형 모양 나와가지고 이거 넓이 구하시면 되는 문제로 마무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서서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오는 지금 기다려. 네. 됐고, 그러면 공통은 여기까지. 확통이 아마 역대급이었을 텐데. 민종이는 27번, 30번 해달라는 거야? 민주는? 여기 다 맞았어? 그렇죠. 여기는 30이고. 30번이 먼저 하면 27번보다 30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뭔가 30번이 안 풀었어. 30번 보시면 A, B, C, D 첫째 줄에 자연수라고 줬고 이게 자연수 조건인데 여기서 C 곱하기 D가 홀수니까 C랑 D는 당연히 뭐 돼야 돼요? C랑 D는 당연히 둘 다 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곱해서 홀수 되니까. 근데 그러면 얘가 홀수인데 얘가 홀이니까 얘가 둘이 더하면 지금 짝수잖아요. 짝수. 근데 여기 앞에 A랑 D 더해서 다시 짝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짝이니까 당연히 앞에도 짝 돼야 돼요. 그럼 A랑 B가 더해서 짝 되려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홀이든가 짝짝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고요. 약간 내신형 문제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홀수를 잡을 때 뭐라고 잡냐? 홀수는 우리가 만약에 A가 이제 홀수면 A를 갖다가 2A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잡아도 되고 빼기 1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더하기 1이라고 잡으면 이 프라임의 정체가 음이 아닌이니까 처리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장점이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여기가 작아져. 사이즈가. 짝수, 홀수는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수가 짝수라고 하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원래는 2A 프라임만 해도 돼. 대신 그러면 A 프라임이 자연수가 돼야 되고 여기다가 더하기 2를 써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니까 일괄성을 맞출 거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2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뭐 밑에 거만 한번 해보면은 A에다가는 2A 프라임 더하기 2고 B에다가는 2B 프라임 더하기 2고 C랑 D는 홀수라 그랬으니까 2C 프라임 더하기 1이랑 2D 프라임 더하기 1이 요게 이제 20이 된다 이거니까 상수항이 2, 4, 6이에요. 그러면 상수항 6이 넘어가면은 얘는 14가 되고 2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7이 되고 근데 우린 현재 프라임을 음이 아닌 정수로 잡았으니까 중복조합 처리하시면 4H7 그냥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밑에 거 개수고
위에 거는 다 홀홀홀홀 잡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수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그래서 오히려 30번이 더 쉬웠고 28, 29번은 맞았어요? 29번 안 어려워. 해보세요. 여기가 오해가 얘네가 문제 확통을 만들다가 지겨웠는지 마지막에 4점짜리를 너무 성의 없게 내긴 했어. 27번은 문제가 좀 길어서 그런데 아마 안 풀어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상황은 이래요.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얘네 뒷면에는 다 홀수 다 5가 적혀 있대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래가지고 세팅이 돼 있고 동전을 4개를 던져요. 앞면의 개수가 나오는 것만큼 그 번째 카드를 뒤집으래요. 앞면이 나오면은 앞면이 3개 나오면 세 번째, 앞면이 2개 나오면 두 번째 뒤집으래요. 안 나오면은 안 뒤집는 거고. 그래서 예시는 됐고, 그랬을 때 이 시행을 3번을 했을 때 3번 시행한 후에,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예시야. 이거 지워도 되거든. 괜히 애들한테 더 쉽게 느끼라고 예시를 들어줬는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문제가 길어지니까 더 어려워한단 말이야. 예시 무시하고 3번 반복할 때 3번째 만에 4장의 카드의 모든 수의 곱이 홀수야. 이것도 쉽게 준 게 3점이잖아. 왜냐면 우리가 곱이 홀수가 될 수 있는 거 5밖에 없어요. 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홀로 바뀌어야 돼요. 홀로.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짝수가 써있던 애들은 무조건 뒤집어야 돼요. 그죠? 지금 4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4개의 동전을 한 번 던졌는데 지금 얘가 시행 3번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을 할 건데 우선은 그 3번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홀수인 애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앞면이 한 번 나오든가 아니면 앞면이 3번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쓴 거는 순서를 무시하고 순서는 바뀌어도 되거든요.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3팩이고 그 다음엔 독립시행이에요. 얘가 2번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에 대한 거는 4C 2분의 1의 지금 4제곱 이렇게 바로 쓰죠. 똑같을 때는 곱하기 얘는 4C4 2분의 1의 4제곱이고 쟤는 4C1 2분의 1의 4제곱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쨌든 3팩 하시고 동일하게 4C2 4C4 4C3 하면 돼요. 똑같죠. 그래서 괜히 문제 보고 저기 하지 말고. 그리고 29번은 해보시고 다시 질문